보면은 서울 평균 매매가 13억이고 지방의 5배가 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거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뭐냐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조금 저평가가 되고 있구나. 이거를 캐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직까지 서울과 지방은 이 격차가 벌어져서 아직까지는 이 흐름이 더 유지가 될 건데 그러면 언젠가 지방이 돌아오는 신호가 오겠구나. 요 생각을 하셔야 되네. 지금부터 이 기사를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그러면 지방이 언제 그 시기가 오냐? 저는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조금씩 지방의 온기가 돌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지방에 대한 공약들이 내걸 거거든요. 정책들이나.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총선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공약상을 내걸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 온기가 조금 더 이제 그때부터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에 투자하는, 지금은 수도권이 더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근데 그때 되면은 이게 조금씩 지방에 대한 기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 저는 지방을 갈 생각은 없어요. 저는 스타일을 아니까, 제가 지방까지 갈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지방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기사를 토대로, 지방 쪽도 조금씩 이제 온기가 돌 수도 있고 저평가되는 구간에 진입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대표님은 지방 안 가실 때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죠. 저도 많이 했는데. 요번에 또 했잖아요, 투자. 그렇죠. 네, 투자했으니까 좀 쉬고 이제 또 처분하고 팔고 처분하고 해야죠. 요번에 투자를 하나만 한 게 아니라 2개 했어요, 또. 네, 한 번 하면 이렇게 2개씩 하시네요. 그냥 뭐 2개 하는 거죠, 뭐 이제. 네. 그래서 하나 팔고 또 하나 갖고 있고. 그렇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 이제 왜냐면 또 수익을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주식 분할 매도 하듯이 100개 사놓고 50주 팔고 그렇죠. 50주는 또 오르면 또 팔고 그렇죠.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이신 것 같아요. 현금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요. 지방의 장이 오긴 올 것 같다. 네네. 하지만 그게 이제 나는 내년 안 간다. 총선. 네, 저는 이제 스타일이 아니까 뭘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네, 정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근데 대표님은 약간 준 수도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넓게 보시잖아요, 수도권을. 그렇죠. 네, 뭐 충북도 사실은 저는 준 수도권으로 봤던 거예요. 네, 약간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넓게. 넓게. 그러니까 SRT로 한 30분 내외? 이 정도는 사실 수도권이죠, 뭐. 분당 같은 경우에 그 무지개 아파트는 제가 2008년도에 투자했던데, 2008년도, 9년도에. 근데 그때 투자하고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 스타일이 그러니까 약간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이제 그런데 좀 저평가된 데 이제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초반에 들어가는 전략으로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게 더 수익이 훨씬 크더라고요. 좀 기다리면은.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예전에 이런 구축들보다는 아예 그냥 초창기에 들어가는 데를 좀 노리는 게 오히려 좀 수익률이 좀 커진 게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초창기에 들어가면은 조금 리스크는 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구축 투자는 요새 좀 안 하는 편이잖아요. 대부분 신축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당 무지개 아파트도 이제 실거주로 들어갈 건 모르겠는데 투자로 봤을 때는 그보다는 사실은 더 효율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그거를 투자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대표님은 약간 가성비 좀 추구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이제 효율을 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포 같은 경우도 사실 투자 자금이 한 채당 5천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채 해봤자 1억.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판 거고 한 채당 5천 들었는데 지금 만약에 2억이 올랐으면 사실 수익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거고 여기서 좀 더 올라주면은 더 괜찮은 거잖아요. 저는 동대문 답심리에 사는 애기 엄마 워킹맘인데요. 예. 예, 저희가 사실 지금 1주택인데 예. 아파트 20평대를 여기 답심리에 가지고 있어요. 예. 바로 이렇게 질문해도 되는 건가요? 예. 네네. 저희가 이제 신랑이 해외에 이제 나갈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 좋은 걸로 하나 사놓고 나가고 싶은데 네. 네, 그래서 일단 좀 상급지에다가 지금 좀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1주택을 팔고 이제 상급지에 하나 뭐 갭으로 사거나 네. 사실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요즘에 노량진 이런 데 재개발 네. 네, 이런 것들 사실 저희가 거주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네. 좀 사놓고 나가면 네.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되면 올라서 이제 이게 좀
효자 역할을 음. 쓰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저희 투자 상황에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재개발 노량진권 이제 저희 금액이 7억 현금 7억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초기 투자 금액 7억 정도로 해가지고 재개발 이거를 사거나 성수도 가지고 싶어가지고 성수에 1, 2, 3, 4구역, 4구역 이런 데는 초기 투자금 7억으로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사놓고 7억 투자해놓고 대출 좀 많이 하겠지만 7억 정도 또 대출을 해놓고 네, 그렇게 해도 될지. 대출을 아니면 7억이나 받으신다고요? 대출? 아니 현금 7억에 아, 플러스 대출. 아, 그러니까 대출을 7억 더 받으실 생각이에요? 대출 7억. 그럼 그렇게, 14억으로? 네. 너무 무리인데? 아, 너무 무리일까요? 7억이면은 4%면은 예를 들어 4% 2,800이니까 200 정도 이자 내셔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200에 원금까지 하면은 한 400, 근데 350. 월소득이 충분하면.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월소득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지금은 둘이 맞벌이 해서 월 1,000 정도 세후로 받고 있는데 네. 이제 신랑이 해외 가면은 싱가포르로 갈 건데 저는 일을 관둘 거고 신랑이 세후 한 1,000 정도도 그러니까 원화로 외국에 가면 2배로 버시더라고요. 그죠? 급여를. 예, 싱가포르 가면 네네. 그러니까 그럼 싱가포르는 남편만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네. 자리 잡으면 이제 월 소득이 1,000에서 좀 1,500, 2,000 되면 그때 저희 들어가려고요. 그 소득이 좀 더 올라가시면? 일단은 지금 답심리에 갖고 있는 건 1주택이세요? 네, 맞아요. 답심리가 이렇게 썩 좋은 동네는 아니니까, 그죠? 네, 좀 상급지로 맞아요. 예. 싶어서요. 근데 대출을 7억을 더 받아서 14억으로 가는 거는 진짜 완전 영끌인데, 지금 자녀가 몇 살이에요? 9살 초등학교 2학년이고 하나예요. 저는 이제 스타일상 영끌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7억이 저희 50%인데 뭐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 대출을 많이 받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쫄리고 맞아요. 또 좋은 기회들이 오더라도 그거를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좋은 기회들이 또 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걸 영끌로 한 번에 사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맞아요. 그냥 기회가 없으니까. 빚만 가면. 근데 이제 그런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것도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가급적 대출을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받으신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대출이 어느 정도가 무리냐, 안 무리냐. 제가 볼 때는 한 3억 정도에서 한 10억 정도로는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14억 정도, 그러니까 7억을 대출 받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2억 정도? 3억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물건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약간의 돈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그러니까 대출이 적으면은 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니까 너무 한 방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데도 한번 돌아서 가더라도 한 방에 하려다 보면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세상 일이 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안 좋으면 또 급하게 또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대출을 하는 건 반대고, 지금 어쨌든 답심리에서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전략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그러면 어디로 이제 거쳐서 갈 거냐,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은 좀 저는 반대. 제 스타일은. 그래서, 물론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바퀴 좀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제가 재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좀 갭으로 껴놓고 나가는 걸로 또 생각을 또 2가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재개발 말고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석일가 위주택 전략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채를 더 사더라도 이제 2채라도 이제 비과세 받는 게 시간이 되잖아요. 일석일가 위주택. 그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요? 네네네. 왜냐면은 지금 답심리 아파트 한 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2채가 오를 때는 또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 새 주택을 사더라도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답심리 아파트가. 그럼 어쨌든 3년 동안은 2주택인데 만약에 3년 동안 이제 부동산이 올라주면 또 이것도 또 한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님 아파트가 이제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되고 이것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네. 개를 팔았을 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노량진 만약에 재개발 사서 만약에 한 4억이 오르는 것보다 각각 한 채가 2억씩 올라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님 아파트를 살리면서도 또 다른 주택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저렴한 부분의 아파트를 하나 더 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부담이 덜 할 거니까 대출 안 일으켜도 되고 또 이사를 갈 필요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고 그리고 두 채니까 오를 때는 또 같이 오르니까 그 같이 오르지만 이게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선생님 혹시 그럼 해외에서 또 언제 돌아오는 계획은 잡혀 있나요? 아니요. 사실 잡혀있지 않아가지고, 정말 초장기로 보고 나가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좋은 거를 해놓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계속, 봤었던 거였는데, 네. 한 10년 정도도 그 이상도 보고 있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약간 대출을 좀 덜 받고 또 약간 대안으로 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꼭 이게 사람이 지금은 그렇지만 생각이 또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10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중간에 정말 필요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거는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출을 연끌을 하면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 기회 비용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사실 근데 저희가 대출 이미 4억이. 그러니까, 그러면, 4억이 네. 있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가로 더 내는 거는 저는 네.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은, 대출 이상은 좀, 네네. 좀 무리니까. 맞아요. 네. 답을 찾으셨어 스스로. 근데 만약에요. 네. 저희가 그럼 대출을 더 만약에 여기서 내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금액대가 저희가 그럼 한 2억 정도 대출만 더 어떤 데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찍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안 돼. 그건 안 되지롱. 안 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 조언이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네. 욕심에 연구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할 때 힘이 짜 이렇게 맞아요. 아니 그 약간 소크라테스와 이렇게 약간 스스로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답을 찾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아마 방송 전화 통화하시느라 아마 못 보셨을 텐데 녹화본 올라가면 채팅창에 좋은 얘기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번 통화에서는. 그래요? 후쿠오카 댁님은 이미 지금 선 경험이 있으세요. 네. 재건축 투자를 2개 해놓고 해외에 계신 분. 네네네. 그렇지 맞아요. 사례도 맞아요. 있고 초록수미님 의견도 대표님 의견에 좀 약간 공감하는. 맞아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한번 보시면서. 맞아요.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후쿠오카님 저 동의하는 게 신축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좀 높아서 대출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살 수가 있어요. 신축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거의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은. 그러다 보니까 대출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세는 사실 그 대출이긴 하지만 이게 무이자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신축의 전세 비율이 좀 높은 데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막 수리라든가 이게 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번거로운 것도 있는데 신축은 사실 신경 쓸 게 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네. 왜 안 찍어주냐고요? 찍어주잖아요?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진다고 뭐라고 하고 오르면 오른다고 뭐라고 하고 또 그럽니다. 띄우려고 뭐라고 띄운다고 뭐라고 하고 뭐 너 저기 선행매매 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절대 제가 한 번도 그 집값이 그러니까 오르고 나서 얘기를 드리지 오르기 전에 절대 제가 투자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도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오르고 나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제가 그러니까 투자, 저 얘기한 지금 진행되는 건 얘기 안 지금 하는 거 절대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투자한 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할 게 뭐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이미 예전에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 통찰력을 높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방송 보고 따라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리는 게 이 당시에 왜 그 투자 논리를 생각하셨습니까를 그렇죠. 계속 중간에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게 따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투자 논리를 그 당시에 투자 논리를 좀 배우고 싶어서 그렇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투자 논리라든가 이제 통찰력을 이제 배우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